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재정 정책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히 소득 재분배 기능, 경기 안정화 기능, 머스그레이브가 우리 정부나 재정의 3대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에다가 하나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은 약간 마이크로한 측면인 거고요. 매크로한 경제 정책으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재정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표가 두 파트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끝난 다음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상 이제 시장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민간 이 부분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가 되면 정부가 보통 통상 조세와 복지 지출을 통해서 이런 소득 분배를 조정하는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소득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를 보시면요, 이렇게 시장소득, 총소득, 처분가능소득, 세후소득, 최종소득, 이 5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소득 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통 이야기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복지 지출 한 2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현금급여,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각종 정책들입니다. 이 부분 각종 공적 연금들이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등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최종소득 앞부분에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부르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각종 돌봄 서비스 등등, 또 주택 등등 한 것들이 전부 다 현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지출이라고 보시겠고요. 조세는 보통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그 세금을 담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세, 그 간접세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소득세, 잔세 같은 부분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고요. 간접세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개발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개발 서비스를 세무서에 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건 살 때마다 본인이 다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은 우리가 하는데 세무서에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각종 자영업자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간접세, 우리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내고 있는 세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소득 통계인데요.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포인터가 있으면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아니 그 노란 거 누르시면 노란 게 포인트인가요? 네. 이 빨간색 부분이 공식적인 우리 소득 통계가 나옵니다. 시장 소득, 총소득,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우리 소득 재분배 정책 중에서 직접세하고 현금 급여만 포함되어 있는 통계만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 3가지 36개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33개국은 이 3가지 통계를 모두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직접세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현금급여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가 구분까지 가능한 그런 게 되겠고요. 불행하게도 이 3개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 3개 통계 중에서 2 통계만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급여와 직접세가 얼마만큼 소득분배를 조정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2개 파트로 구분해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좀 소득 통계로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소득 재분배 중에서 2가지, 4개 중에서 2가지만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머지 아까 우리 간접세하고 우리 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가계 동향조사나 조사를 해볼 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간접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는 줄 자체를 모르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계부를 쓰게 만들어서 얼마만큼 지출했습니까 이렇게 해볼 때 간접세라고 하는 항목 자체는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물급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병원 갈 때마다 자기 부담에 대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되는 부분만 내기 때문에 나는 20%그 부분만 가계부의 의료비 지출로 잡히는 거고 나머지 우리 이 의료보험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강보험에 처리되고 있는 어떤 그 80%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고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가계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 간접세와 현물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추계를 해줘야 됩니다. 각 가구가 각각 얼마만큼의 간접세 부담을 하는지 현물급여 혜택을 받는지 자체를 추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계 영역을 약간 넘어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세정 연구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영국 통계청과 호주 통계청에서 이런 간접세와 현물급여를 워낙 소득 재분배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간접세, 현물급여, 현금급여를 다 같이 이 네 가지 정책 수단이 다 포함되어 있는 소득 통계를 최근 들어서 발표하기 시작한 게 최근 트렌드고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국제기구에서도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번 저희 조세정 연구원하고 같이 간접세에 대해서 몇 개국 그 추계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OECD가 두 차례 걸쳐서 시험 작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 그 통계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에서 이걸 두 차례 정도 시험적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우리 간접세와 현물급여까지 작성된 통계,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소득 재분배에 대한 어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 공식적인 통계로 소득 통계에 잡혀 있는 부분이 우리 직접세와 현금급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세 현금급여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출 규모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SOC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소셜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 지출 내지 복지 지출이라고 넓은 의미의 복지 지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오른쪽이 국민 부담료, 그러니까 우리 조세 부담과 각종 우리 사회 보장과 관련된 부담을 합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에 있어서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그 지출 규모, 수입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로 항목이 진위계수의 개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소득으로 보면은 진위계수가 굉장히 큰데 이제 그걸 아까 우리 현금을 많이 주고 직접세를 부담을 시키고 하고 난 뒤에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진위계수가 많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큼 개선이 되느냐를 가지고 진위계수 개선 정도를 가지고 우리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라고 해서 그걸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국가들 각 나라들 다 점을 찍어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소득 재분배 정책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작은 나라. 2015년 통계인데요. 그에 따라서 진위계수 개선 효과, 재분배 정책의 효과 자체도 굉장히 작은 나라.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통계로서 이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 좌파 내지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이 통계가 바로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제가 요 선 하나 그어봤습니다. 이제 피팅 우리 전문가들은 잘 아시죠? 피팅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 피팅선 축에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재분배 정책의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작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선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규모가 작은 걸 감안하고서도 뭔가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이 작다. 소위 말하는 다른 경제 정책의 같은 말로 뭐 재분배 정책을 할 때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씁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 정책처럼 효과성,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제가 가졌던 그 문제 의식이었고 2018년도에 10월달에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전체 세션에서 제가 특강을 하는데요. 그 특강할 때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인 재분배 효과가 낮을 수 있다. 그 증거를 대는데 보통 우리가 재분배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복지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소득세 같은 부분은 누진적이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항상 있겠죠. 그죠? 소득층이 워낙 세금을 많이 내고 특히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하위 한 40몇 프로 정도는 세금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출 파트에서 보시면은 뭐 우리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EITC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각종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이라든지 아까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으로 지금 아이 한 명당 뭐 20만 원, 3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똑같은 소득 계층에 대해서 똑같은 머리 두 당으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면은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저소득층은 소득은 작은데 똑같은 20만 원을 받는 거고 고소득층도 받긴 받지만 20만 원 하는 게 자기 소득 대비로 굉장히 작은 그 규모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송은재 교수도 많이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대학도 많이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 수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역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 놓고 보면은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제가 그 재정학회 때 한번 각각의 증거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던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조세재정연구원장을 그만두고 서울 시립대에서 강연을 할 때 2019년도에 두 편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이게 하나가 예산 정책 연구인데요. 제가 새로운 통계 DB를 하나 제가 통계청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특히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아는데요. 이 당시 제가 2019년도에 이 자료를 낼 때 2018년도에 그 LLPIFR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게 재정이 여기 보시면은 소득 불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하기 위한 국제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여러분 그 소득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LIS라고 하는 룩셈부르크 인컴 스터디라고 하는 데서 각국에서 그 가계 동향 조사를 한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LIS에서 이 소득 재분배 아까 우리 네 가지 그 정책 수단별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진 최초의 DB인데요. 이게 그 DB를 가지고 제가 최초로 한번 이 네 가지 그 정책 수단에 따른 우리 그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하는 보통 재정 지출의 그 효율성 분석을 하는 뭐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쓴 방법이 DA라고 하는 분석인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다시피 28개 OECD 국가들 중에서 21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피팅선 아래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학술적인 어떤 증거를 댔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제가 2019년에 또 다른 논문 재정학 연구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소득 재분배 정책의 그 효과성 내지 효율성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가지 통계를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가계 동향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재정 패널 조사, 그리고 영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과 호주의 그 통계인데요. 영국과 호주가 아까 앞에 우리 피팅선에 보시면은 희한하게도요. 영국과 호주가 재분배 정책의 규모도 한 OECD 평균 정도 되는 국가고 피팅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전체 국가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직접세 평균급여 측면에 봤을 때 OECD 국가 평균 정도 되는 나라가 영국, 호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 호주는 아까 4가지 정도를 다 작성을 했다. 그래서 영국, 호주하고 비교를 하지만 사실상 거의 OECD 평균하고 비교한 그 효과를 우리가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아침부터